몇 년 사이에 가장 지금 중동 국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산업 다각화.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산업으로 해서 고용도 늘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석유도 고용 늘리지 않냐. 근데 석유는 기본적으로 고용 산업이 아니라 금융 산업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산업을 발전해야 되는데 그게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하죠. 혹시 뭐 중동 이슬람에서도 주로 어떤 분야를 조금 더 핵심적으로 연구하시나요? 제가 사실은 주 전공은 지금도 뭐 거기에 대한 마음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초창기 이슬람, 초기 이슬람. 초기 이슬람. 네, 그러니까 이슬람이 시작되는 그 시점,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사람들 문화와 연관이 되면서 발전했는가. 네. 이게 저희 주 관심이었고요. 박사 논문은 17세기 중국 무슬림들의 무함마드 창가를 썼습니다. 중국에 있는 무슬림들이 1000년 동안이나 무슬림으로서 중국에서 살아왔는데 정작 중국어로 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1000년 동안. 그런데 1600년대에 예수회가 중국에 들어가면서 지적인 자극을 받고 1640년대 처음으로 한문으로 무함마드 그 이슬람에 대해서 글을 쓰거든요. 알아보기가 어려운 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 이름 같은 거에 중국식으로 음사를 해놓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거 그런 거 주로 했습니다. 네. 초기 이슬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지만 그 이야기 시작하면 한 몇 시간 갈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오늘 파트는 이제 중동과 미중과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야기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중동에 이제 여러 국가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몇 개국이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주요 국가들은 어디고 상호관계 주요 국가들의 상호관계 좀 어떻게 될까요? 제일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거는 세계 이슬람 문화권으로 해서 얽힌 나라들이 이슬람 협력기구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57개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슬림 비중이 전 국민의 50% 아래로 되는 9개 나라를 뺀다면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로서 회원국은 48개국이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지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지역, 거기 아랍어를 쓰는 나라가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포함해서 22개국, 상당히 많죠.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뭐 페르시아어를 쓰는 나라들이 있죠. 이란,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주로 이제 세 나라가 페르시아어 계통을 쓰고요. 8개 정도의 국가가 투르크어 계통을 언어를 씁니다. 지금 터키가 튀르키예가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튀르크메니스탄 6나라에다가 명예 회원국점 오브저버 국가로 들어가 있는 게 헝가리와 키프로스, 북키프로스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8개 나라는 튀르키어 계통을 쓰는 거죠. 엄청 많은 국가들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슬림이 다수인 나라들이 중동에 많고요.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전부 다 압도적인 무슬림 국가들이고 인도, 파키스탄이 압도적인 무슬림 국가고 인도도 무슬림이 훨씬 적지만 무슬림 수가 2억이 넘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럼 그 중에서 진짜 강국은 좀 어디인 거죠? 국가적인 규모, 그다음에 인구 이런 걸 봤었을 땐 강국은 세 나라죠. 아랍 국가 중에서는 이집트가 가장 강국이고요. 이집트요? 네, 인구가 일단 1억이 넘으니까. 그리고 자국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튀르키예, 그리고 이란입니다. 그래서 아랍어권에서는 이집트, 페르시아어권에서는 이란, 그리고 튀르크어권에서는 튀르키예인데 무슬림 문화권을 뺀다면 이스라엘 강국이죠.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튀르키예나 이란이나 이집트보다는 역시 사우디아라비아가 경제적인 강국이자 UAE하고요. 산유국들이니까. 그러면 이집트와 튀르키예, 이란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요한 나라 그렇죠. 네, 그렇죠. 현재. 이 중에서 혹시 이제 경제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강국인 건가요? 어떤 면에서 강국이냐 규정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네. 사실은 국민소득으로만 따진다면 최강국은 카타르입니다. 아, 또 다르군요, 그거는. 예, 카타르는 굉장히 조그만 나라죠. 그런데 석유가스가 많이 나니까 그걸로 경제적으로는 강국인데 만약에 경제 강국이라는 것을 그러한 뭐 국민소득을 떠나서 경제 기반이라든지 이런 걸로 본다면은 예, 조금 다른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은 석유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집트는 이제 요즘 가스가 나긴 하지만 인구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강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만은 국가적인 규모로 이끌어 나가는 측면에서는 이집트는 상당히 강국이죠. 제가 알기로 중동은 예전부터 내전도 많았던 걸로 아는데 군사적으로는 제일 강국은 어딘가요? 군사적으로 강국하면 일단 자국 군대가 시작했죠. 아랍 국가에서는 이집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세요. 네, 자국 군대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군대 자국 군대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산유국들이 자국민으로서 군대를 구성해서 국방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직 안 됩니다.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지만 국민들이 적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왔고 그래서 스스로 군대를 이끌기가 어려운 상황들이고요. 그런 걸 떠나서 완전히 자국 군대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집트, 튀르키예, 이란이죠. 아, 그래서 여기가 또 주요 강국에 들어가는 네, 거고. 뭐 이스라엘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은 핵까지 갖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뭐 근정도 부정도 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핵도 있지 않습니까? 자국 군대가 없는 나라들은 미국에게 의존하는 건가 아니면 뭐 용병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자국 군대가 있긴 한데 네. 자국 군수가 작은 거죠. 작은 거. 적은 거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용병들인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용병이 파키스탄 용병들이 많고요. 그럼 최근에 좀 중동 경제는 뭐 소비나 투자, 수출 이런 측면에서 좀 어떤 편인가요?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 시대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산유국들이지 않습니까? 네. 산유들이 바빠요. 왜냐면 그동안에는 석유를 팔아서 살았는데 석유를 덜 산다니까. 그러니까 석유 외에 다른 산업이 있어서 석유가 부차적인 거면은 문제가 아닌데 석유가 주요 산업입니다. 그렇죠. 주요 산업이고 우리나라는 예산을 세울 때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얼마큼 거둔 거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세우잖아요. 이 산유국들은 내년 예상 유가의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요. 그 정도로 석유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전 세계가 뭐 전기차로 간다, 뭐 그렇죠. 수소차로 간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을 하니까 완전히 석유를 안 쓰는 날은 오진 않겠지만 갈수록 덜 쓴다는 건 확실한 거고. 확실하죠. 예, 그러면 이들 국가들도 빨리 정신 차리고 가야 되니까 지금 바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뭐 석유 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탈석유 산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몇 년 사이에 가장 지금 중동 국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산업 다각화.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산업으로 해서 고용도 늘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석유도 고용 늘리지 않냐. 근데 석유는 기본적으로 고용 산업이 아니라 금융 산업이에요. 금융산업. 네.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지를 못합니다, 많이. 우리 석유 캘려면 뭐 사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산업을 발전해야 되는데 그게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하죠. 이걸 가장 먼저 시작했던 나라가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두바이는 왜 했냐면 석유 갖고는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너무 뻔히 70년대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70년대부터 지금의 두바이를 건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했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정신없이 지금 밀어붙이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특히 두바이 같은 경우나 뭐 중동 하면 뭐 엄청 초대형 건물 같은 거는 높은 빌딩 뭐 많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까지 막 한국 사람들 대부분 이제 농담식으로 뭐 돈 뭘 한다 아니에요. 그건 돈이 아니고. 남아도니까. 아니에요. 그게 돈을 더 벌기 위한 작업입니다. 아, 돈을 더 벌기 네. 위한 거야. 두바이는요, 두바이가 속한 나라가 UAE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UAE라는 나라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U가 유나이티드거든요. 아랍이고 에미레이트예요. 에미레이트도 사실은 정확하면 영어식 발음이고요. 아미르가 왕이에요. 우리로 치면. 아미르가 다스리는 국가가 아미르국인데, 아미르국이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혼자서 살면은 위험하고 안보가 안 되니까 야 우리 손잡고 살아보자. 그래서 7나라가 합쳤어요. 각 아미르국에 아미르가 지배를 하고 아미르에는 각 급과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7개 나라가 합쳐서 뭐를 하냐? 연방을 결성해서 외교와 안보를 같이 해요. 외교하고 국방을. 잠깐 7개 국가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7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주가 있잖아요. 네. 주지사보다는 대통령이 높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근데 거기는 그러지 않아요. 미국을 만약에 대입한다면 주지사가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고 그냥 그중에 한 주가 대통령이 되는 거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미국 대통령이 되고 그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개 나라가 있는데 각 나라가 독립채산제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석유를 100으로 놓는다면 두바이에서 나는 석유는 4밖에 안 돼요. 엄청 적네요. 그전에는 6까지도 봤는데 요즘은 4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해보니까 4 정도 돼요. 4%. 이거는 근데 4%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70년대 두바이는 지금 국왕의 아버지가 탈석유 경제를 생각했고 그래서 석유로 판 돈으로 기본 인프라스트럭처만 구성을 하고 그 외의 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항공산업, 부동산, 금융 이런 걸로 해가지고 두바이를 개방하고 만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의 싱가포르, 중국의 홍콩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왜 그러면 엄청난 건물을 세우느냐? 그래야지 산업이 되지 않습니까? 두바이는요, 그러니까 멈추면 넘어지는 자전거.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산업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들어오고 관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공산업이 왜 되냐면 항공산업을 하려고 보니까 두바이는 모든 나라를 10시간이면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허브 항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항공을 만든 거고.
살기 위한 방법이었었어요. 다 연결되는. 그렇죠. 그럼 관광객 들어와 돈을 써야 되죠. 네. 돈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면세점도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저건 솔직한 말로 중동 어디 간다고 할 때 제일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나라는 두바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최근 몇 년 전부터 두바이를 생각보다 많이 가더라고요, 제주에. 조금 그래서 저는 안 가봤으니까. 왜 굳이 거기 더운 나라에, 딴 데도 좋을 때 많이. 분야관님 가보셔야죠. 두바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바이가 덥긴 하죠. 그런데 뭐 에어컨 다 돼 있으니까 어떤 나라를 가려면 일단 마음이 막 불편해요. 막 이거 혹시 뭐 입고 갈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거 있는데, 두바이는 그냥 당장 내일 가자고 그래도 짐 싸고 그냥 가도 될 정도로 마음 편한. 그만큼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데 대단히 유연하다. 그래서 이 두바이는 여러 가지 산업을 하면서 발전을 시켜서 나라를 계속적으로 금융이나 관광이나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계속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돈을 버니까. 관광객 안 들어오면은 돈 못 벌죠. 그렇죠. 분수쇼도 하고. 맞아. 예, 어마어마하죠. 거기 두바이에 지금 초대형 건물을 어마어마한 얘기해 주셔서, 이거 제가 인터넷 짤에서 봤는 건데 이게 팩트인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두바이였나 중동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뭐 경찰차가 뭐 람보르기니인가 뭐 페라리인가 그렇다, 여긴 돈이 남아 돌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있던데, 일단 경찰차가 그렇게 굉장한 고급차가 있는 건 사실인가요? 예,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그 그림에서 마치 실물로는 제대로 보지는 못했긴 했는데요. 네. 그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가보시면 이 도로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차들 통행량도 거의 가끔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와 있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네, 왜냐면 차들 좋죠. 차들 깨끗하지, 미제차 많죠. 건물도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햇빛 좋죠. 그럼 딱 전형적인 그 캘리포니아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발전을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석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력이 들어오고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해야 되고 금융도 해야 되고, 이 나라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석유에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다양한 거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중동 국가들이 재생에너지로 가는 세상에 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분야로 좀 많이 가려고 하나요? 사실은 우리하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딱 세 나라거든요. 한국이? 예, 현재로서 가장 지금 우리하고 소위 말해서 궁합이 잘 맞을 수 있는 나라. 중동 국가들하고 궁합은 다 잘 맞는데요. 한국이 전반적으로 잘 맞나요? 전반적으로 잘 맞는데, 지금 현재 유난히 지금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가 세 나라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규모가 큰 나라는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이들 나라들이 공통점이 다들 석유 강국들이죠. 그런데 전 세계가 석유를 안 쓰는 시대로 자꾸만 가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서구 국가들은 탈석유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나라들은 불편하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석유를 안 쓰는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건 맞는 말이죠. 쉽지 않겠죠. 예, 전혀 안 쓰는 세상은 오지 않을 거고, 뭐 60% 정도는 쓰겠다. 한 50%는 쓰겠죠. 지금 어느 정도 쓰고 있나요? 교통에서 탈석유로 간다면 한 30%가 날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기본 뭐 교통만 쓰는 건 아니니까. 주변에서는 잠깐만 교통에서 가장 많이 우리 익숙하니까. 네. 그래서 이 나라들에서 얘기하는 게, 석유를 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석유를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석유를 생산할 때 좀 더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면 지구 온난화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 그 방법으로 좀 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좀 더 시간을 좀 두고 가자라는 게 지금 이들 나라들의 호소인데, 석유가 잘 안 먹어지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탈석유로 갔었을 때 가장 유망한 산업은 블루수소입니다. 블루수소요? 네. 근데 유럽은 그린수소거든요. 이게 수소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린수소, 블루수소로 나누는데, 그레이수소로 나누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수소는 만들긴 만드는데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레이수소예요.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차에도 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환경이 보존되는 게 아니라, 수소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레이수소는 방향이 아닌 거고. 예. 그런데 이게 그레이수소가 대다수군이 현재거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블루수소예요. 블루수소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거를 포집해서 묻는 거예요. 묻어버리고 그 이산화탄소를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블루수소고, 아예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소를 만드는 게 그린수소인데, 유럽은 그린수소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하고 일본은 그린수소로 가기가 어려운 상태고, 수소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한국과 일본은 자원의 저주를 받은 나라다. 그래서 수소도 어차피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블루수소의 가장 최적 시장으로 한국과 일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린수소가 블루수소보다 훨씬 어려운 영역인가 봐요. 예를 들면 태양열로만 나오면은 그린수소가 되죠. 이산화탄소가 발생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천연가스나 이런 걸 하면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잖아요. 탄소가 발생이 되면 그거를 포집해가지고 묻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묻을 데도 없어요. 석유 파는 데서 묻을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블루수소가 거기에서는 가장 입맛에 맞는, 유럽은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그린수소로 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신기술이랑 뭐 우주 산업에도 관심 가진다고요? 중동에서 가장 의외로 발전한 나라가 있다면 UAE다. 근데 UAE 항공기술의 시초를 누가 열어준지 아세요? 처음에 UAE가 화성 갔다는 거 얘기 드셨죠? 처음 들었습니다. 예, 화성을 갔습니다.
제가. 러시아 아니면 뭐 미국 아닌가요? 아니요. 설마 한국인가요? 한국이죠. 아 진짜요? 우리의 기술 도움으로 인공위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나사하고 협력해가지고 화성에 가는 탐사선을 보내는 거예요. 화성으로 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5나라예요. 미국, 러시아, 인도가 들어가고 UAE가 들어가고 중국 5나라인데 근데 한 번에 성공한 나라가 2나라거든요. 인도하고 UAE입니다. 근데 그런 걸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미래산업 보는 거죠. 네, 미래산업. 그리고 또 제가 뭐 확인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사막 지역과 화성 이런 데 지형이 비슷하니까 연계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같이 이제 과학 지식이 짧은 사람은 왜 저걸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미래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어쨌든 뭔가 중동의 관계가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중동 국가들에 비친 한국은 어떤 좀 이미지예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이미지가 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요. 아 정의 국가죠. 네, 정의 국가입니다. 정 빼면 뭐 초코파이, 오리엔트 이것처럼 정이 많은 국가인데 일단 우리가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큰 이미지 중에 하나가 쟤네는 자원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았을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MB 정권 때요. 카타르에 갔었을 때 카타르는 이 가스 석유가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MB가 카타르 국왕에게 폐하의 국가는 축복받은 국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자원 많으니까 우리 팀이 부럽죠. 예. 근데 카타르 국왕 말이 더 재밌습니다. 한국이 축복받은 나라다. 인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카타르는 가스나 석유 같은 자원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인력이 부족해요. 예를 들면 카타르가 전체 인구가 290만 정도 되거든요. 아 진짜 작네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카타르 시민권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시민권 다 원래 다 시민권 아니,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하나라에 인구 할 때는 외국인도 포함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적으니까 별로 우리가 별로 못 느껴서 그러지. 33만 명밖에 안 됩니다. 카타르 사람이. 아 카타르 사람이 33만밖에 안 돼요. 40만이 안 돼요. 260만은 외국인이에요. 그게 다 인구로 잡히는 거예요? 인구로 잡히죠. 그 대신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일시적으로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순수는 거의 한 4, 50만. 도시 아닌가요, 그냥? 그 정도면?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국가를 발전하려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카타르가 발전을 하지. 외국 노동자들이 해봤자 그게 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가스가 많고 그러니까 국가의 혜택이 되게 많아요. 국민들한테. 그러면 국민들이 그 혜택을 갖고 나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아니 돈 많고 있는데 굳이 그게 사실은 그래서 UAE가 놀라운 게 UAE가 그 똑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인공위성을 할 때도 그렇고 나사하고 화성 탐사선, 달 탐사선을 할 때도 그래 이제 따라잡으려고 막 노력하다가 막힐 거 아닙니까? 막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은 있으면 그 기술 사와. 그래가지고 그걸 하겠죠. 그런데 UAE는 국왕이 야 막혔어? 그러면 만들어. 절대 사오지 말고 니네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 발전을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동 국가, 산유국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 결국에는 맨파워, 인력입니다. 자원은 많은데 국가를 이끌어갈 인력들, 어려움을 끌고 나갈 인력들, 배워서 뭔가를 하려는 인력들. 카타르 국왕이 보기에 한국이 그게 부러운 거죠. 우리 한국은 아무것도 없고 진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교육만 가지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게 이들 나라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더군다나 한국이 다른 나라를 식민 지배를 해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거의 당했죠. 침략을 당하기만 했죠. 그 점도 높게 보는 거죠. 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난 다른 나라를 짓밟은 적도 없고 착한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일즈하는 포인트도 돼요. 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이렇게 괴롭힌 나라도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포인트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이미지 가지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70년대 우리 노동자들이 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게 남아 있습니다. 전설처럼 나오는 얘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가 처음 진출했었을 때 굉장히 더우니까 밤에 불 켜놓고 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우디 왕실에서 그걸 보고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구강하는 얘기가 이건 문구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다. 저 들은 얘기입니다. 한국 기술이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많은 일 할 때 한국과 같이 해라 이런 말을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근면 상실성 높게 봐졌고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마다 무슨 얘기 들었냐면 중동의 어른들이 가면 길거리에서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뭐 집에 있던 고장난 라디오를 갖고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대요. 한국 사람 손재주가 좋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습니다. 근데 사실 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고 해서 국가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협력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분명히 협력을 하려고 한다면 뭔가 어쨌든 필요한 게 있기 때문일 텐데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게 협력하는 이유 뭔가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고 기술. 한국 또한 뭔가 같이 협력한다면 뭔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일 텐데 서로가 뭘 교환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쉬운 게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가치가 예를 들면 독일이나 일본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떨어진다기보다 예를 들면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컵이 있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이 컵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메이드 인 저머니 독일제예요. 그리고 또 이쪽에 뭐 컵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런데 객관적인 거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훨씬 좋아요. 경고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깨끗하고. 근데 사람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저머니 있으면 누굴 거 사겠냐는 거죠. 메이드 인 저머니요? 저머니 사죠 사람들이. 미국에서 자동차 선전할 때 독일 차들이 선전할 때 되게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끝에 딱 마지막 장면에 Das Auto 그래요. 다스 아우토가 독일어잖아요. 그걸 뭘 각인시켜 주겠습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이건 독일에서 독일제다. 독일제다 하면은 미국 사람들도 그래 독일 자동차 잘 만들고. 그게 방송 커머셜에 다스 아우토 그러거든요. 이게 국가 브랜드거든요. 아예 영어로 이게 독일제다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독일어로. 다른 거 물으면 아니고 그냥 독일 만들었으니까 믿고 사. 예, 그런 거죠. 그런데 그들 나라들이 우리보다 떨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그래서 이전을 합니다. UAE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한국과 손을 잡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이죠.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요? 왜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하고 안 하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쨌든 기술이라면 일단 그러면 어떤 기술을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각 나라들마다 메이드 인 사우디 아라비아로 물건을 만들고 싶다. 메이드 인 UAE 물건을 만들고 싶다. 우리랑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만 거기는 그게 없잖아요. 저희 다 수입이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겠다. 만들려면 그 공장 시설이 그 나라에 있어야 되고 공장 시설에서 자국민들이 일을 해야겠죠. 그럼 그 일하던 사람들이 또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고 또 세금을 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바탕이 돼야 되니까 제조업을 육성하고 싶은 거죠. 제조업을 육성하고. 한국 제조업 능력은 뛰어나니까. 뛰어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에게는 중동 국가들하고 할 때 기술 이전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그거를 대가로 어떤 거를 좀 우리는 그걸 대가로 돈을 가져온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투자를 하고 받고 그다음에 다 하는데 그 대신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을 줄 것인가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거에 어쨌든 중동 건설이 이제 붐이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이번에 좀 재현될 수 있을까요? 건설 부문 안 낼 거예요. 저는 뭐 제가 뭐 건설 전문가도 아니지만 저도 뭐 여러분께 여쭤보고 읽어봤는데 70년대 붐과 지금 상상할 수 없다. 70년대는 우리 건설회사가 나갔을 때 우리 한국 국민들이 나갔잖아요. 지금은 근데 국민들이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가죠. 김 작가님한테 만약에 김 작가님이 가서 지원한다고 하면 한국민인데 김 작가님한테 뭐 한 달에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못 쓴대요. 그래서 기술 이전이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 공사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70년대처럼 우리 국민이 나가가지고 그 건설 공사 현장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 국민들이 돈을 받아서 그걸 본국에 송금하고 그게 우리 경제 발전이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옛날 현대건설에 계셔서.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국내에서 건설 시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한국 사람이 없는데요. 해외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렵고 다른 분야에서 이제 우리가 돈을 벌 수밖에 없죠. 기술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쪽 분야에 돈이 좀 몰릴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한국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아니요, 근데 그거는요 어느 분야가 문제가 아니고 전방위적이에요. 전방위적으로 지금 UAE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할 수만 있다면 전방위적으로 모든 산업을 들어와서 자국에서 시작해서 제조업을 일으키고 발전을 시키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초점은 탈석이고 새로운 기술들 오늘 원하는 거죠. AI도 그렇고 그런 걸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자동차 시장에서 내연기관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건 100% 확실하니까 중국이 전기자동차에 몰입했잖아요. 그런 단계가 되겠죠. 전방위적이지만 어쨌든 한국이 잘하는 뭐 예를 들면 반도체도 있고 뭐 배터리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포커스 두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건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처음으로 전기 자동차를 시작했어요. 본인들의 기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Seal이라는 브랜드로 내기려고 했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몇 년 전부터 우리에게 계속 요구했던 게 배터리 공장 좀 들어와라. 예, 그랬었는데 저도 그때 그런 얘기를 듣고 여쭤봤는데 배터리 공장을 하려면 먼지가 없어야 되는데 먼지가 너무 많지 않나요? 사막에. 그 사우디나 이 중동은 최적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거는 동유럽이 좋다는 얘기를 그때 많이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설령 동유럽보다 지금 전쟁도 있고 그러니까 중동이 다른 방면으로 해서라도 뭐 먼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잘 공정하는 방법으로라도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